이제 발표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Segment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논문을 가지고 온 김채연이고요. 약간 제가 발표를 준비를 할 때 조금은 하이 레벨로 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얘기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세그멘테이션이 요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논문까지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그멘테이션 이렇게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 세그멘테이션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파놉틱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우세했던 연구의 어떤 모델 구조들을 밑에 써놨는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픽셀 단위로 그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의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했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 1, 2, 3을 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어떤 마스크를 아웃풋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많이 되어 있고,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시멘틱하고 인스턴스 두 개를 같이 약간 짬뽕한 모델이라서 두 개를 잘 섞으면 이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트렌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 요 씬에 뭔가 새로운 움직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 원래 요 세 가지로 나눠졌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처리해보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마스크 투 포머라는 저 논문이 그런 컨트리뷰션을 되게 크게 가져간 논문인데, DETR이라는 저 디텍션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만든 오브젝트 디텍션을 트랜스포머 구조로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저 옆에 여기 있는 쿼리들 있잖아요. 이 쿼리를 저 트랜스포머에다가 줬을 때 저 쿼리 개수만큼의 마스크를 뱉어내는 방식으로 오브젝트 박스를 뱉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 게 DETR인데, 이거를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한 바운딩 박스를 마스크로 확장을 한 게 마스크 포머고, 그리고 마스크 포머를 어떤 유니버셜하게 모든 세그멘테이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 저 마스크 투 포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모델 구조로도 사실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잘 돌더라 하는 연구였고요. 옆에 보면은 분홍색 저 그래프 바가 저 마스크 투 포머의 결과인데, 각각의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 각각의 세그멘테이션만을 위한 모델보다 더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 방향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은 제로샷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물체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레이블을 넣어줬을 때 그걸 잘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한데,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픈세그라고 해서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모델의 구조고, 오른쪽이 제그포머라고 제로샷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 구조인데요.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고 어떤 공통점을 보자고 하면은 둘 다 워드 인코딩, 그러니까 텍스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세그에서도 워드 인코더, 그러니까 어떤 랭귀지 정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그포머에서도 여기 보면 뭔가 클립이랑 비슷한 구조들 있잖아요. 저렇게 랭귀지랑 이미지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텍스트 얼라인먼트들, 그러니까 클립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정보들, 시메틱한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 구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롬프트를 받는 세그멘테이션 동향인데요. 그냥 예전에는 이미지를 하나 딱 주고 이거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해주세요 하면은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딱히 우리가 사용자가 넣는 인풋 없이 그냥 이미지만 넣어주면 거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찾게 해주는 그런 아키텍처가 많았는데, 요즘은 사용자 프롬프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뒤에도 나올 거지만 요 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를 받습니다. 형태가 뭐 포인트도 받을 수 있고 바운딩 박스도 받을 수 있고 마스크도 받을 수 있고 텍스트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용자가 세그멘테이션 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그걸 세그멘트 해주는 이런 방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페인터라는 구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롬프트를 이미지로 주는데 이 이미지가 뭐 예를 들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한 결과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약간 퓨샷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는 친구가 태스크 프롬프트가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라 하는 프롬프트고 이제 요게 우리가 모델한테 주는 인풋인데 태스크 프롬프트에서 어떤 이미지랑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한 결과물의 이미지를 같이 주면 얘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옆에 있는 인풋 이미지를 그렇게 바꿔주는 이런 구조의 모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샘이라는 저 모델이 이게 올해 4월쯤에 나왔거든요. 근데 인용수가 벌써 360개예요. 그래서 요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가진 논문이라서 조금 더 구조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옆에 저 데모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저 샘 모델을 돌려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 사이트고 되게 실시간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인풋을 인터랙티브하게 받아서 바로바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림 보면은 인코더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미지 인코딩을 할 때 어떤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프로세싱을 해놓은 다음에 디코더는 심플하게 가져가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프롬프트를 주고받고 하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뭐 프롬프트도 4가지 형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포인트나 박스, 텍스트 같은 것들은 이미지의 자체와는 상관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 인코더라는 인코더가 따로 있어서 이걸로 프롬프트를 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최종 디코더에다가 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어떤 위치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컨볼루션으로 처리를 해서 마스크 디코더에다가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맨 끝에 아웃풋을 보시면 3개가 있잖아요. 저 3개가 우리가 뭐 만약에 어떤 걸 예로 들까요? 만약에 제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에 R키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노트북에 R 키보드 자판 한 개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이 키보드 전체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 전체를 가리키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인풋을 받으면 어떤 앰비규이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스케일의 마스크를 저렇게 한 번에 아웃풋을 해주고요. 각각의 스코어가 이제 어떤 컨피던스인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컨피던스를 가진 친구만 이제 최종 결과로 쳐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 결과를 보시면요, 엄청 잘 해줘요. 이게 엄청 복잡한 이미지들도 저렇게 귀신같이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고요. 약간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혁신적인 모델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뭔가 학계에서 집중을 받는 그런 논문이고 실제로 이 세그멘트 애니띵 이 모델을 사용해서 또 다른 태스크를 처리하려는 동향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뭔가 단점이랄까요? 보면은 세그멘테이션은 잘 하는데 각각이 뭔지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있으면 그게 시멘틱하게 어떤 걸 가리키는지 캔을 세그멘테이션 했으면 그냥 캔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멘틱 레이블이 없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프롬프트에서 텍스트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논문에도 잘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요 페이스북에서 낸 거거든요. 여기서 준 코드에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는 거에 관한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하는 한계점을 가지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다가 제가 쌤을 다 설명을 해볼까 했는데 이거 뭔가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심플한 거라서 찾아보다가 최근에 나온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SIM이라는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은 쌤의 어떤 장점도 가져가고 한계점도 보완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 중간에 SIM이라는 게 모델 뜻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가 여기가 인풋, 위에가 아웃풋인데 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태스크들이 다 적혀 있어요. 보면은 파놉틱, 인스턴스,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줄 때도 포인트, 박스,
그리고 뭐 우리가 요 부분을 뭐 세그멘트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색칠할 수 있잖아. 이런 스크리블도 프롬프트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하고 심지어 오디오까지도 받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고양이 그림 보이시나요? 저쪽에 레프 프롬프트 해가지고 고양이 그림에서 고양이에 관한 그 스크립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주면 그 다른 이미지에 있는 고양이를 세그멘트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레퍼런스 프롬프트도 받고, 그 다음에 앞에 언급했던 이런 프롬프트를 한 번에 컴포지션 해가지고 한 번에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게 엄청 많죠. 그 약간 만능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읽어봤고 되게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은 Segment Everything,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고요. 인트로덕션은 아까 언급했던 트렌드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데이터셋에 있었던 클래스만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걸 목표로 했다면, 요즘은 오픈 보캐뷸러리라고 해서 그냥 어떤 우리 사람처럼 랭귀지 모델의 좀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시멘틱한 정보들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게 하는 트렌드. 그리고 제네릭에서 리퍼링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그냥 인풋에 있는 거 모두 다 해주는 거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받아서 원하는 것만 해주는 트렌드. 그리고 원샷에서 인터랙티브, 이거는 원샷 할 때는 모델한테 인풋을 주면서 이것도 해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인풋이 들어가는데, 인터랙티브는 그냥 이미지에서 우리가 프롬프트 주고 뭐 스크리블도 해주고 하면은 그때그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이런 구조,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이걸 플렉시블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유연하게 동작하는 모델들이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유니버설하게 아까 요 sim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는 모델은 아직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요 논문을 썼다고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럼에도 모델 구조는 간단하게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에 텍스트 인코더 하나 정도 추가해서 모델 구조를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갖고 갔던 4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요 4가지입니다. 저 벌시틸리티가 약간 다재다능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 컴포지셔널리티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인터랙티브하고 그리고 시멘틱하게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랭귀지 모델에 관한 개념이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문 인트로덕션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요 각각이 뜻하는 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오브젝트든 간에 시멘틱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프롬프트들 한 번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하는 요 3가지를 표방하면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시면요, 뭔가 좀 알록달록한데 보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코딩하고 여기가 인코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따가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미지 텍스트 레프리젠테이션 스페이스라는 곳으로 어떤 프롬프트든 간에 다 공통된 공간을 옮깁니다. 여기서 인코딩 된 것들을 디코더에다 보내주면 이게 최종적으로 클래스 인베딩이랑 마스크 인베딩을 뱉고, 저런 것들이 이제 아웃풋이 됩니다. 마스크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결과 마스크가 되겠고, 클래스 인베딩은 어떤 시메틱한 정보들, 뭐 그 마스크가 뭐 어떤 거, 뭐 노트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멘틱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인베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고요. 그다음 밑에 간단하게 식이 있는데, 네, 요 디자인이 디코더에 집중한 구조예요. 그래서 디코더에다 어떤 걸 넣어주는지 주고 있는데, 저 QH, PT, PV, PM 요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건데, QH라는 게 여기에 있는 러너블 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보를 학습하는 컬이, 요 프롬프트 정보를 학습하는 컬이고요. 그 다음에 저 P 친구들은 뭐 텍스트 프롬프트가 PT, 그다음 메모리 프롬프트가 PM, 그다음 비주얼 프롬프트가 PV겠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인풋을 해주면 이제 클래스 임베딩, 마스크 임베딩을 뱉어내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QH 러너블 쿼리 관련된 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러너블 쿼리가 프롬프트를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우리가 그 씬 모델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한 번에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프롬프트 사이에서도 어떤 정보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러너블 쿼리를 프롬프트한테 다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 받을 때 저 러너블 쿼리를 복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트를 만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임베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용도에 따라서 저 쿼리를 주는데 제네릭 세그멘테이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파노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걸 수행하는 쿼리고요. 그 다음에 레퍼링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뭐 고양이 사진에 있는 고양이를 스크립을 해놓고 다른 이미지에서 고양이 찾아라 이런 식으로 주는 프롬프트에 관한 세그멘테이션 쿼리. 그다음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뭐 점이나 박스 이런 거 주는 게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이라 각각의 쿼리들을 저 러너블 쿼리를 복제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복제해서 쿼리들을 여러 개 만들면 뭐 하냐? 얘네들끼리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이나 뭐 크로스 어텐션 이런 것들을 디코더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때 이제 각각의 어텐션 필요한 것들을 크로스 어텐션 해서 쿼리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연관성은 저 셀프 어텐션 마스크 보면은 각각의 색깔별로 어떤 것들하고 크로스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 되고 크로스 어텐션이 셀프 어텐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앞에 설명했어야 됐나 하긴 한데 아까 심이라는 구조가 디코더에 집중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X 디코더라는 이 사람들의 전작 논문이 있어요. 요 전작 논문에 디코더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저 레이턴트 쿼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텍스트 쿼리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자 하는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심에서 나온 쿼리들보다는 좀 덜 다양한 두 가지만 쓰고 있고요. 뭐 제네릭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프롬프트가 없으니까 뭐 레이턴트 쿼리만 써서 아웃풋을 만들고 뭐 리퍼링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더 텍스트 임베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트 쿼리도 써서 디코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쿼리를 사용하고 필요한 아웃풋을 내면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잘 수행하더라 하는 디코더의 형태입니다. 이걸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심의 변화들이 4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versative, 그러니까 다재다능하다.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구조로 요건데 보시면 프롬프트 중에서 비주얼 프롬프트 아까 PV라고 표현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텍스트 관련된 거 아니고 다른 걸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비주얼 샘플러라는 추가적인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같은 공간으로 인코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롬프트를 받아서 비주얼 샘플러에서 어떤 프롬프트에 관련된 쿼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쿼리를 사용을 해서 이 프롬프트를 디코더에 넣어주면 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아까 랭귀지하고 텍스트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 있는 조인틀리한 공간, 임베딩 스페이스의 모든 프롬프트를 다 집중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주얼한 것만 비주얼한 것만 다루는 쿼리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 관련된 지식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쿼리들이 하나의 러너블 쿼리에서 나오고 그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쿼리에 대해서도 시메틱한 정보를 알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벌세티에 관한 변화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컴포지셔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나누는 게 텍스트하고 논 텍스트인데 두 개를 나누면 프롬프트가 사실은
아무리 하나로 합친다고 해도 어떤 인베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베딩의 차이를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각각이 다른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프롬프트 타입이 여러 가지면 그런 것들을 아웃풋을 낼 때 다른 매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주얼은 비주얼 아웃풋,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 아웃풋, 이렇게 따로따로 매칭을 해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줄 때 비주얼하고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에 관련된 두 정보를 그냥 컨캐트네이션 해서 모델을 주면 그걸 잘 처리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신기했고요. 뭔가 공간, 그러니까 프롬프트 관련된 공간들을 맞춰주려는 노력이 때문에 뭔가 잘 돌아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여기는 그렇게 깊이 분석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더라 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인데,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프롬프트를 줄 때 프롬프트를 그냥 뭐 점을 막 찍을 수도 있고, 점을 주다가 뭐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롬프트 형태들이 계속 시간 따라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각각을 하나씩 새로운,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추가될 때마다 새롭게 모델을 돌리면 아무래도 느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 프롬프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프롬프트에 관련된 인베딩을 PM에 저장을 해놓고 이 메모리 프롬프트를 이제 다음 프롬프트 프로세싱을 할 때 같이 줘서 어떤 불필요한 계산들을 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멘틱 어웨어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프롬프트를 인베딩 할 때 시멘틱한 정보, 텍스트에 관련된 정보,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공간으로 모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어떤 프롬프트도 그리고 어떤 아웃풋도 시멘틱하게 레이블을 가지고 아웃풋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쌤에서는 그냥 세그먼트만 막 나오잖아요. 요거에다가 이제 레이블도 같이 붙여서 나올 수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개가 이제 요 심에서 표방하는 네 가지 변화였고요. 그리고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돌다 보니까 수도 코드도 넣어놨어요. 근데 밑에 로스 보시면은 그 로스텀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그러니까 로스가 좀 사악한데 이게 그 태스크별로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뭐 웨이트도 조절하고 어떤 로스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스를 구성한다고 하고요. 보면은 3개씩 세트예요. 그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다이스 로스 이렇게 3가지인데 이걸 태스크별로 하다 보니까 좀 로스가 길어졌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코드 잠깐 보시면 처음에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로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도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 일단 받고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프롬프트 받고 그 다음에 씬 디코더한테 프로세싱 해가지고 이걸 주면은 뭐 어텐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방식으로 요 아까 클래스 인베딩, 시멘틱 인베딩 그리고 다음 프롬프트한테 줄 이전의 프롬프트 정보 그 메모리 3가지를 아웃풋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파이프라인? 네, 수도 코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도 작성을 하고 있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나와가지고 7월인가 6월에 나와가지고 익스페리먼트도 계속 추가를 하고 실험도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논문이라서 뭔가 분석적인 부분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네, 이런 구조를 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험을 보면은 요 밑에 심 친구들이 바로 위에 요 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인터랙티브한 곳에서는 사실은 쌤의 성능이 높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쌤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시멘틱한 정보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좀 이점이 있고 또 어떤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제네릭 세그멘테이션이나 리퍼링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진 않는 성능, 때로는 뭐 리퍼링 세그멘테이션은 오히려 좋죠. 이런 식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보면은 뭐 포인트, 스트로크, 스크리블, 폴리곤, 박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형태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CM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성능을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그렇고요. 여기 어떤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은 위에 뭐 클릭, 포인트를 주거나 스크립을 하거나 했을 때 잘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중에서 스몰러 버월이라는 프롬프트를 주고 세그멘테이션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멘틱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세그멘테이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보인 것 같고요. 여기 밑에도 뭐 largest 로봇 해가지고 제일 큰 애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그 그림체가 다양하죠. 뭐 애기가 그린 것 같은 그림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실제 사진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 도메인에서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6시네요. 네, 이렇게 리퍼링 이미지 이런 거 잘 줘서 세그멘테이션 잘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서머리는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